유이동 의원이 이런 식의 선거의 달인이에요, 달인. 다자구도에서 기가 막히게 이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본인이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게 3번을 다 그렇게 이겼어요, 전부 다가. 이런저런 거를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단일화를 어떤 식으로든 하려고 할 거다. 세 번째 의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남은 이재명의 선택. 평택을에 출마한 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손을 오른쪽에 있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꼭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김용남은 이재명이 선택한 후보다. 뭐 말들이 많지만 김용남은 민주당의 아들이다. 민주당의 후보다. 어떻게 보면 조국 대표 들으라고 한 소리 같아요. 김 의원님 혹시 저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순수 재미로 보면은 평택을이 전국 최고예요 지금. 전국 최고인가요? 네, 그럼 여기 부산 북값보다 솔직히 정치평론가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제일 재밌다. 그렇죠. 갑자기 얘기거리가 많아졌어요. 아직도 변수가 많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뭐 그건 뒤에 말씀드리고. 네. 정청래 대표가 좀 급해졌어요. 그러니까. 왜 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호남 지역에서의 이제 반 정청래 연대 무소속들 막 이런 게 만만치 않고 김관영 지사 지금 무소속으로 나오면서 아예 그 선거의 명분을 반 정청래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전북지사 선거를요? 그래서 친명들이 당원들도 일부 막 가서 지금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친명들이 막 결집해가지고 알게 모르게 도와주고 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큰 이제 본인의 재선과도 당대표 재선과도의 운명이 걸린 거가 하나가 있는데 만에 하나 평택에서 김용남이 진다. 네. 그러면은 그동안 합당 과정에서의 논란까지 있어가지고 야. 조국을 당선시키려고 지금 정청래가 그동안 당 차원에서 도와주지 김용남을 도와주지도 않고 이랬구나라고 지금 의심받게 생겼어요. 그랬죠. 그래서 지금 뒤늦게 막 발벗고 지금 나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너무 적극적이시다. 별거 안 하다가. 근데 본인의 정치 생명을 걸고 지금 여기 평택에 지금 하게 된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같은 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했던 조국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선되면 민주당이랑 통합 논의를 다시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건데 정 의원님이 보셨을 때 저거는 뭐 급한 마음에 한 건가요? 아니면 진짜로 해보려고 지금 저렇게 구상을 갖고 한 얘기일까요? 진짜 할 것 같은데요? 진짜 할 건가요? 진짜 노력할 것 같아요. 네. 뭐 당을 해체하고 네. 그냥 민주당의 당대당 합당이 아니라도 어떤 식으로든 민주당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난번에 그 당대당 통합 논의가 있었을 때 딱 그때 마무리 졌으면 지금 조국 후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겠죠. 민주당의 단일 후보로 나와서 어디든 당선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여튼 있었던 예를 들어 뉴 이재명 그렇죠. 세력의 강력한 반대로 당대당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조국 후보에겐 천추의 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별의 순간이 있었다면 그때가 될 수 있었을 건데 합당 논의를 만약에 그 순간. 이번에 그 낙선하면 조국 후보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근데 여기에 완전히 부산 북값과 데칼코마니 같은 거예요. 한동훈 후보도 지금 제명돼 갖고 나 당선되면 국민의힘에 돌아가겠다. 그래서 국민의힘 바로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조국 후보도 내가 당선되면 민주당 합쳐서 민주당의 그렇죠. 5기 민주정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5기 민주정부 만들겠다는 거 뭡니까? 자신이 대선 후보가 돼갖고 대통령 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조국 후보는 갖고 있는 그 선거 전략이라는 게 그거예요. 민주당 지지자들의 60% 그걸 내가 갖고 오면 당선되고 그렇죠. 45% 갖고 오면은 떨어진다. 이걸 거예요. 지금은 거의 비슷하게 대략 한 5대5 정도로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가 나눠 갔기 때문에 비슷한 정도의 지지율이 오자구도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마지막 변수는 저는 김재현 후보가 김용남 후보랑 단일화하는 거라고 봐요. 김재현 그러면 후보. 지금 팽팽하게 균형추가 맞춰져 있는데 김재현 후보가 한 5kg 정도 여기 올려주잖아요. 살짝 얹어줬는데 5kg 올려주면 확 기울게 되거든요. 무게추가 확 기운다. 이 상황이 조국 후보에게는 제일 악몽 같은 시나리오일 텐데 그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 의원이 보셨을 때는 조국 후보와 진보당 진보당 김재현 대표와의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가능성 제로에 저는 수렴한다고. 여긴 또 보고요. 제로인가요? 예. 일단 김재현 그 진보당 대표가 조국 대표한테 완전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출마한 순간부터 감정적으로 상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조국 혁신당에 줄 게 없어요. 그러네요.
뭘 줄 게 있어야지 단일화를 할 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라도 그렇고 신뢰도 별로 상했는데 신뢰관계도 상했는데 그러면 당장의 눈앞에 이익 예를 들면은 뭐 시의원 뭐 이런 거 뭐 광역의원 뭐 이런 거를 지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면은 민주당하고 한다. 하면은 민주당하고 할 것 같고. 예,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 하나가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어쩔 수 없는 현실론이긴 한데 일단은 민주당하고 합당하겠다라는 거가 한 당의 공당의 대표로서 지금 얘기하는 게 선거 전략으로 맞느냐. 조국 혁신당은 무엇을 할 것입니다.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합당하겠다. 조국 대표도 급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급해졌고 여기가 완전히 이제 소위 말해서 친문과 친명의 싸움처럼 돼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호철 전 친노죠. 이제 그렇죠. 전 민정수석부터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그리고 시민사회계 뭐 이런 데서는 지금 다 조국 지지 선언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친명들이 뭉치고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거는 사실은 유이동 황교안 단일화예요. 아, 유이동 황교안. 예. 저는 저한테 만약에 돈 걸라고 하면은 단일화 된다의 돈 겁니다. 아, 예. 저희가 이게 왜 그러냐면 짧게 네. 말씀드리면은 황교안 대표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퍼센테이지가 아니에요. 이게 한 3% 미만이면은 황교안 단일화 안 하고 갈 수도 있거든요. 사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11%, 10% 나와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유이동 의원은 단일화를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지금 단일화 논의가 나오지 않고 선거 임박해가지고 갑작스럽게 단일화 얘기가 확 나올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진짜로 이쪽에서도 이제 민주 진보 진영에서도 이제 막 호떡집에 불나듯이 나는 이 상황을 한번 보시라 지금. 예. 저희가 이거를 왜 얘기했냐면 지난주에 KBS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평택을 후보 결과입니다. 자, 지금 뭐 치열합니다. 오자구도 처음 봤어요. 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24%, 조국 대표가 22%,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고 여기에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18%, 그리고 아까 김 의원이 언급하신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가 7%, 무려 7%나 득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거를 단순히 수치상으로 합쳐보면 진짜로 유이동 후보랑 황교안 후보가 단일화를 해버리면 갑자기 오차범위 내지만 눈에 띄는 약진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정 의원님도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단일화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단일화 전망. 일단 황교안 후보는 단일화에 마음의 문을 많이 열어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근데 저게 굉장히 그 국민의힘으로서는 골치 아플 수가 있는 게 네. 지금 자유혁신의 황교안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부정선거를 믿거나 강성보수죠, 쉽게 윤석열 전 얘기해서. 대통령의 계엄과 관련해서 내란 아니다라고 네. 인식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전한길 씨 같이 그런 분이 당에서 나가면서 일정 부분 부담을 덜었는데 단일화의 대가로 국민의힘과 합당까지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면 애써 덜어냈었던 강성 지지자들이 다시 국민의힘으로 들어왔을 때 그럴 수 있죠. 국민의힘의 중도 확장력이 가능하겠느냐 이걸 고려하면 여기서 한석 구할 수도 있지만 그 세력을 다시 국민의힘으로 끌어들이는 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좋겠느냐 뭐 그런 부분은 함께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왜 그러냐면 지금 저 세 후보가 다 오차범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이동 후보 입장에서는 아까 정 의원 말씀처럼 내가 굳이 단일화를 해가지고 이거를 괜히 이거 혹 때려다 혹 붙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일화가 선거 임박해서 된다니까요. 일단 가봐야 된다. 미리부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움직이면 저쪽도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손 쓸 새 없이 갑자기 며칠 남겨놓고 단일화가 되거나 그러니까 이게 합당은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렇죠. 그거는 당 차원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어떤 식으로든 수를 써서 황교안 후보를 주저앉히는 방식을 쓸 테고, 그러니까 유이동 의원이 이런 식의 선거의 달인이에요, 달인. 다자구도에서 기가 막히게 이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본인이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게 3번을 다 그렇게 이겼어요, 전부 다가. 아, 그랬나요? 그리고 평택을이라는 지역이 여기 도농복합이라서 그렇죠.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아요. 예를 들면은 2014년에 처음 유이동 의원이 보궐선거 그때 당선됐을 들어왔죠. 때 그때 투표율이 29%였어요. 29%요? 물론 2014년 당시는 투표율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낮은 거를 네. 감안을 하더라도 투표율이 높지가 않으니까 저렇게 높은 그러니까 코어 지지층 코어 투표만. 지지층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황교안을 찍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이에요. 아. 노인 성향의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분들은 높은 확률로 투표를 하고 황교안이 아니면 유이동이라도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에요. 이런저런 거를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단일화를 어떤 식으로든 하려고 할 거다. 예.